이런 그 정책적 그런 변화 속에서 지금 어떤 얘기들이 야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냐면은 네. 기본적으로 요지 화두만 말씀드리면 바로 개헌론입니다. 개헌론. 어떤 안 거냐면 돼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탄핵의 종착지는 계엄이 불가능한 개헌이라면서 이재명 대표가 개헌 추진을 앞장서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네. 개헌은요 어느 한 군데에서라도 반대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여당, 야당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축 중에서 한 군데라도 미적거리거나 안 해 그러면 안 되더라고. 삼위일체가 돼야 되는구나. 네. 근데 지금 여당도 그렇게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고 뭐 이재명 대표도 나 이대로 가면 내가 대통령 하는데 왜 개헌 네. 문제를 꺼내가지고 내가 왜 이러고 지금 대통령은 부재한 상황이고 네. 그래서 지금 화두를 던져가지고 그냥 분위기 바꾸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거 가지고 소모적인 논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오늘 제가 상황들을 좀 봤더니 재밌었던 게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내일 국가 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를 하는데 그 연사로 누가 나오냐? 그 김종인 나오고 김진표 나오고 이재호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메시지를 던졌냐면은 아까 김경수가 이재명 대표한테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성일종 의원이 여당 중진 의원인데 어떻게 던지냐? 지금 개헌의 키를 쥐고 계신 분이 바로 이재명 대표라면서 그렇죠. 정중히 초청한다 이러면서 여당 안에서도 주호영 의원이 개헌 특위를 만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흐름이 조금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거든요. 아니에요? 옛날에 네. 그런 흐름이 더 강한 적이 다 계속 더 훨씬 더 센 적 강했어요. 있었다. 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개헌 관련된 논문지 국회에서 발행한 거 이렇게 두꺼운 거 몇 번씩 있어요. 그래서 나는 논의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 있는 거 쓰면 된다. 네. 결심의 문제예요. 결심의 문제. 제가 저기 민주당 개헌특위 위원이잖아요. 그, 그리고 정부에서도 개헌특위 실무자 했었고요. 네. 지금 이제 이야기하시는 개헌들은 개풀 뜯어먹는 개헌이다. 개풀 뜯어먹는 개헌이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 개헌 절차법이 없어요. 8.7전 헌법을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개헌하는데 지금 최소한 6개월 이상이 걸려요. 윤석열 탄핵되면은 2달 안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그 시간 안에 개헌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예,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계엄령을 없애는 개헌을 하자. 이게 무슨 진짜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국회 해산을 하는 개헌을 하자 이거잖아요. 저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월호 사태 때 뭐 제 친한 형들인데 국회의원들인데 네. 전국민 안전수영 교육법을 만들자 그러더라고. 그게 수영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세월호 진짜 사태가. 이상하다 그거는. 네. 똑같은 거야 네. 지금 개헌을 하면 권력 구조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시민권의 문제, 수많은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다룰 수 있는 종합적인 개헌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계엄령을 없애는 개헌을 하자. 이게 무슨 소리야 진짜. 아니 근데 우리 박진영 원장님하고도 교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고 있는 이광재 전 국회 네, 사무총장 네. 같은 경우에도 그 대선 승리를 위해서라도 개헌을 능동적으로 밀고 나가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면서 네. 자신의 개헌 구상도 열거하면서 이번에는 최소한의 개헌 조항을 국민투표에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도 하시더라고 하기는. 근데 그게 절차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 불가능해요? 절차법이 없어요 지금. 예.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개헌론자입니다. 다만 대선 후보들이 개헌을 약속하자.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다 약속해요. 변한다고. 약속하자. 그러다 협약하자. 안 해. 그래서 회의적으로. 내가 대통령 되면은 개헌하자. 할게. 이게 저는 정답이라고 봐요. 아니 근데 이렇게 그 장성철 소장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제 국회에 몸담았을 때 그런 부분들 하도 많이 봤으니까 좀 회의적이신 건데 아니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결정적으로? 아까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권력을 잡은 쪽에서 뭐 의지를 갖고 밀어붙여야 되는데 대통령이 되면 다 안 하더라고. 근데 대통령 되기 전에 후보들은 다 한다 약속을 그러잖아. 해요. 그래서 의지의 문제다라고 보여진다니까. 이거 제가 해결점 갖고 있어요. 뭡니까? 저거 하면 돼요. 4년 중임제, 정부통령제 개헌하고 네. 부칙 조항에 있는 현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거 없애버리면 돼요. 아니 그런 얘기도 계속 매번 했었는데. 그럼 그렇다고 하면은 시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시기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고.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아닙니까? 금방 우리 장성철 소장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갈 때 마음이 다른 거잖아요. 급한 거야. 그러니까 개헌 약속하는데 대통령 되고 나면 내 임기 줄여서 개헌하기 싫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다들 그렇죠. 그러면은 화장실 갔다 나온 뒤에는 화장실 갔다 나온 거 그거 없애줄게. 새로 화장실 가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4년 중임제 개헌에 현 대통령도 다시 출마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넣어주면 돼요. 근데 그것도 있는데 현직 대통령이 개헌에 미적거리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제왕적 대통령제 부분을 고쳐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개헌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안 하지. 그건 왜 하겠어요? 내가 되는데. 그렇지. 네. 불가능하잖아요.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정책적인 부분으로 제안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음. 일단 감사원의 국회 이전. 그러니까 그거 안 한다니까 대통령 아니, 권한이. 예를 들어보세요. 개헌하잖아요. 감사원의 국회 이전. 네. 그다음에 행정부의 입법권 폐지. 그다음에 요 예산 편성권 문제는 저도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는데 원래 국회로 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회 수준이 워낙 솔직히 그러니까 알려드릴 수. 이게 예. 예산 현재 심의권이죠. 국회가 심의권인데 심의 조정권 심의의결. 정도, 예. 심의 의결 조정 의결권 정도 요 정도에서 세 가지를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가 서약서 쓰는 거야. 가지고 최소한의 개헌하자라고. 서약서 정도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런 수준의 정리를 하자는 말씀이시고 그 정도 가지고는 네. 국민들이 찬성 안 할 것 같고 대통령의 권한을 원래 이번에 그렇죠. 맞아요. 윤석열 예. 대통령이 어쨌든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면서 그렇죠. 예. 뭐 비상겸도 막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권한들을 대폭적으로 줄이는 개헌을 해야 국민들이 받아들일 텐데 현직 대통령이 안 한다니까. 대통령 되고 나면. 개헌을 하기는 해야 되는 게요. 이거 우리 헌법 자체가 구조적 문제를 안고 태어났어요. 이승만이 원래 내각제로 만들어진 그 헌법을 대통령제로 하룻밤에 바꾸면서 바꿨잖아요. 네. 대통령제 없애야 되는 국무위원, 총리, 그다음에 뭐 대통령의 그 입법 권한, 그다음에 또 이 국회의원들을 장관에 임명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막 섞여 버려 가지고 짬뽕이 된 거예요. 원래 대통령이 의회와 정당에 아예 개입을 못하게 해야 돼요. 미국처럼. 일단 내일 저기 성일종 의원이 개최하는 거는 저희 경향 대표로는 박진영 원장이 보내는 거.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이거 진짜 이런 제가 제일 많이 알아요. 진짜. 네. 이런 논의 한 수백 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여기서도 안 끝날 것 의미가 같아가지고. 없어. 네. 네. 알겠습니다. 좀 화제를 좀 바꿔가지고 네. 저는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참 놀랐는데 그 서부지법에 우리가 흔히들 난동 부린 저 사람들 이거 봤어요. 뭐 얘기하면 폭도라고 부르는데 우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님이 친히 영치금을 쏴주셨습니다. 영치금을 쐈습니다. LA 미친 X야. 자기는 이게- 영치금 많이 들어왔는 모양이네. 자기 거를 나눠줬다는 나눠줬다는 느낌으로. 취재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네. 서부지법에 침탈을 해서 네. 거기 다 부수고 판사 찾아가지고 위해를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애국 청년, 애국 시민이에요. 이런 생각과 사고를 가진 사람이 저런 국방부 장관 경호처장을 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불행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화를 같이 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럼요. 네. 보내면서 이분들이 구속된 사람들 서부지법 이분들이야말로 구국정신과 애국심 잊지 않아야 합니다 라면서 영치금을 보냈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아, 저는. 진짜로 꼴뚜기 뛰니까 그 망둥이 뛴다는 말 있잖아요. 김용현이 네. 노무현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 때 출세하려고 온갖 로비를 했다고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에요. 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이게 보수 아니야 이 사람 그냥 출세를 위한 정치적 기회주의자예요.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윤석열도 사실 친문이 키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댓글 따라서 정치하는 사람들 머릿속을 텅 비워놨다가 댓글이 들어오면 좌로 가야지 우로 가야지 대세전환이 무지하게 빠르죠. 이런 사람들이 네. 정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김용현만 이렇게 애국전사 운운하면서 용기를 얻은 게 아니고 네. 정광훈 목사님도 정목사도 그 특임 전도사 2명이 구속됐는데 이분이 어떻게 하냐?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선동 혐의를 부인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고 이제 저를 노리고 있는데 절대 체포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과대망상증 환자가 지금 나라와 국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혐의와 의혹을 받으면 법을 위반을 했으면 조사받고 그리고 그것이 처벌된다면 네. 그냥 기소해가지고 재판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 뭐 자기가 뭐 신의 영역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체포할 수가 없다라는 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 자격이 있을까? 아니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어요. 아니 그리고 이분이 참 이게 말을 보면 화법을 보면은 네. 이제 시중의 사람들은 뭔가 이 재미를 느낄 법하긴 한 게 그 어쨌든 특임 전도사 본인 다니는 교회에 두 분이 구속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가끔 인사말 할 정도일 뿐인데 야 내가 그런 애들하고 대화할 군번이냐 이런 겁니다 지금 보니까. 내가 짬밥이 있는데 그러니까 짬밥이 이런 얘기들. 아니 예. 저기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윤석열하고 동급이고 윤석열보다 더 높은 사람이 하느님하고 아. 동급이잖아. 이 사람은. 하나님도 나한테 그렇죠. 까불면 죽어 막 이랬잖아요. 아니 이분 뭐 군번은 있어요?
아니 몰라 나도 근거에 있는지 없는지. 갔다 왔는지도 모르겠네. 오히려 그 사법 처리는 선배 거야 아마 보기가 잘은 모르지만은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아, 진짜 창피해 죽겠어요. 진짜.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런 사태들의 중심에는 결국은 피고인 윤석열이 탄핵 심판을 받는 문제들이 있는 건데 어제 이제 그 3명의 증인이나 현재 출석을 해가지고 여러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장수환님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뭐였습니까? 다 인상이 깊었는데 그냥 김용현 변호사 측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대통령 전화에 대해서 막 이렇게 윤석열 그 내린다니. 예.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점점 이제 제 부관이 3번이라고 전화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데 막 마이크 뺏은 거 그게 전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네. 되게 뭔가를 감추고 싶어 한다라는 것도 나오고 이 변호사들끼리도 대화 소통도 안다고 서로 논의도 안 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네. 누가 질문하고 물어보면 잤다가 일어나가지고 자기 질문할 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논리나 법적인 근거 없이 계엄을 선포를 했다. 그런 것 스스로 잘 아는 것 같아 그냥. 그래서 막 감추고 바보 되고 부하들에게 책임 미루고 이렇게 이 상황을 좀 빠져나가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비겁한 모습이었다. 아, 우리 원장님은 어떤 부분이 좀 인상 깊었습니까? 저는 뭐 누군가의 팬이지 않습니까? 저 홍장원 참 좋아합니다. 이름이 좋아요. MC 장원도 좋고 개그맨도 좋고. 이름이 똑같잖아요. 그리고 예. 이분이 명확하기도 하지만 또 개그감이 있더라고. 나와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니까 네. 본인이 뭐 100억인가 1000억인가를 떼먹었기 때문에 잘렸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도 방어를 다 하더라고요. 들어보면은 이분이 이제 그 대북 공작 관련 일들을 오랫동안 맞아요. 실제로 네. 찐보수잖아요. 맞아. 네. 보수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우리 홍장원 전 차장 그리고 그 최혜병 사건의 박정훈 대령 이런 분들 보면서 정말 진심으로 느꼈고요. 멋있죠. 예. 한국의 관료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히 여겼습니다. 이런 그 참보수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증인 신문에서 자기 주장을 이제 편 것이고 그런데 윤석열 스스로도 이제 청기 누설을 하면서 실수한 부분이 있었던 게 어떤 부분이죠? 결국 선관위의 병력 투입을 내가 김용현한테 지시했다. 이거 자백입니다. 이 얘기는 자백. 사실은 검찰 조사나 그 공수처 조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을 기회가 도통 없었는데 전 국민을 상대로 진술을 명확하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국헌문란을 하고 네. 내란죄를 저질렀다라는 것 그리고 계엄이 불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잖아요. 국회에 병력을 집어넣어가지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것. 네. 헌법기관. 그렇죠. 선관위도 헌법기관인데 그렇죠. 선관위도 점거를 해가지고 음. 뭐 내가 뭐 저기 서버나 뭐 저 컨텐츠 이런 거를 확보한 거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안 점거만 했잖아요. 하고. 뭐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거기를 점거해가지고 부정선거 이거를 확인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선관위를 무력화하려고 했던 것도 본인의 직접적인 지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영상으로 많이 남아 있고 선관위는 본인이 지시했다라고 했고 그럼 이거는 탄핵 사유가 될 수밖에 없는 국권을 거예요. 그렇죠. 국헌문란의 목적을 네. 뭔가 이렇게 달성하는 듯한 느낌을 근데 주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자꾸 뭐라 그래요? 이러잖아요. 근데 내란죄의 가장 큰 혐의는 뭐냐면 추상적 위험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그 일이 진행되면서 뭔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우리가 예상만 하더라도 그렇죠. 네. 그것은 범죄 행위예요. 그러니까 내란 모의죄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중대한 처벌 규정이기 때문에 어제 얘기한 것만으로도 네. 헌법재판관들이 안 되겠네. 그러니까 이거 더 이상 뭐 들어볼 필요도 없네.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했어요. 본인의 자승자박과 홍장원의 어떻게 보면은 그 앞에서 면전 증언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내일은 또 어떤 분이 나오냐면은 곽종군 전 특전사령관과 쉽지 않네. 김현태 전 707 특수전 임무단장이 나옵니다. 곽종군 전 사령관 이미 국회에서 어제 진술을 시원하게 했죠. 네. 네. 구체적인 지시를 집행한 사람이 그 특전사 요원들이고요. 윤석열이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당시 저는 국회 본청 안에 있었잖아요. 네. 본청 앞에 있었는데 안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고요. 우리 계엄군들과 저희 몸싸움을 했습니다. 제가 튕겨 나갔습니다. 날쌘 nel심왕전 그나마 안 다쳤지 윤석열 같은 물살이었으면 거기서 완전 엎어졌을 겁니다. 코피 나고 진짜. 네?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제 또래들이란 제 위 또래들 국회의원들은 야 이거 5.17, 5.18 같은 사태 일어나는 거 아니야 옛날 다시 기억이, 만약 쟤들이 총을 앞으로 얼마나 들고 무서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안기령 대변인이 총 뺏는다고 난리를 쳤죠. 총불이, 예. 만약 거기에 공포탄 한 발이라도 쐈더라면은 아수라장 됐을 거예요. 네, 진짜. 그런 내 목숨이 위태롭구나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현장에 다 있었고요.
그 국회의장님이 1시까지 기다려서 사실은 12시 반에 150명은 넘었어. 근데 30분 기다리는 동안 밖에서 그 국민의힘 참여한 의원들까지도 모두가 난리가 났어요. 왜 빨리 안 하세요?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전부 다. 국민의힘에서도 혹시나 심지어. 개헌부 들어올까봐 네. 난리가 났어요. 목숨이 위태롭다는 생각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무슨 아무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합니까? 국민들이 앞에 들어오는 장갑차를 국회 앞에서 몸으로 막았어요. 맞아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자기가 엉성해가지고 또 민주적인 제복 입은 시민들 때문에 네. 이것이 무산에 끝난 것이지 일촉즉발의 그러니까요. 유혈 사태로 갈 만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어제 답변이 스스로 많이 제한됐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국회 밖을 경계하는 게 주 임무였다고 한다면은 네. 곽종근 전 사령관은 본청 안에 실제로 투입이었죠. 병력을 그 투입하는 네.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실제하는 위험성에 대한 증언의 효과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명력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곽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증언이 일관돼요. 처음부터. 말을 한 번도 네. 안 바꿨고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라든지 누구야 그 방첩사령관 여인영 전 여인영. 방사령관. 네. 이 사람들은 계속 그냥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듯한 발언들을 많이 하잖아요. 검찰의 조사 내용까지도 좀 다른 제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곽 사령관 같은 경우 일관되기 때문에 내일 아마 대통령이 나오게 된다면 상당히 곤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겠네. 이분은 제 발언이 제한됩니다. 이렇게 안 할 것 같아. 그냥 뭐 기왕 이렇게 된 거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이런 스타일 같거든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곤란해할 상황이 내일 올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아니 그리고 드네요. 707 그 김현태 단장 대령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사건 터진 다음에 어디 가서 기자회견했냐? 어디였어요? 길가 아니었어요? 대통령실 앞에서 했어. 대통령실 진짜 앞에서? 기자회견을. 네. 지금 뭐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배경에 비춰봤을 때 내일 아마도 그 면전에서 또 직언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보면은요. 그렇죠. 네. 그게요 세 사람의 또 차이가 존재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건 이준유 수방사령관은 외곽에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준유 수방사령관은 직접적인 행동을 안 했고 부하들이 특별하게 투입된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특전사령관은 직접적인 행동을 했고 부하들이 그렇지. 많이 투입이 맞아요. 됐기 때문에 네. 부하들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집단적으로 그 부대와 본인들의 이 동료들이 법률적인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네. 징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자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인영 사령관은 또 다른 게 뭔가 하면은 여인영 사령관은 만약에 윤석열이 수계에서 없어져 버리면 본인이 수계급이 돼 버려요. 본인이 관여된 게 너무 많아. 그렇죠. 여인영 문제가. 사령관은 네, 여인영. 기획 네. 파트야 실제로. 맞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답을 함부로 하기도 그렇고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참 어제 보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감이 아니라 어떠한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될 사람이구나라는 걸 많이 그거 느꼈는데 너무 늦게 알았네. 죄송해요. 아니요. 제가 원래 소장님 그래요. 빼고 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저 정도 됐으면 내 책임이다. 그 한마디를 안 해요. 이런 심판 저 의미 없다. 아니 심지어 디테일하게 또 책임 돌리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선관위 가는 거에 대해서 정보사 간 거에 대해서 원래 IT 전문 분야가 예를 들면 사이버사라든가 방첩사라고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김용현이 잘못 보냈다는 식의 뉘앙스가 들리게 하잖아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현지 출동한 사령관들이 말귀를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의원들 얘기를 한 거 아니야. 끌어내라는 의원 얘기하고 나오고, 체포 의원 얘기한 거 나오고. 아니냐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해버리고 자꾸 김용현한테 책임 떠넘기고 포교는 내가 안 했는데요, 안 썼는데요, 막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 같아요. 좀 이 정도 됐으면 정말 제 책임입니다. 저 부하들 다 용서해 주시고 좀 법적 처벌 낮춰 주십시오. 제가 다 네. 책임지고 안고 가겠습니다. 네. 이래야지. 너무 기대하는 거예요. 네, 그럴 사람이었으면 뭐. 윤석열이 이제 검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법무법인 태평양에 있다 2003년에 다시 들어오잖아요. 네. 안 들어왔어야 됐어. 그리고 실제로 저런 사람은 옛날 그 우리 이른바 이제 향판이라고 하잖아요. 동네에 있는 그 이제 판사, 검사들 동네 옛날 이야기입니다. 민원 청탁이나 들어주면서 특산물이나 대충 받아 먹고 낮에도 코 빨가 해가지고 다니고 조기 받아 먹고. 예, 예. 그렇게 살았어야 될 수준의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